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 강원도 동해안 일대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지금은 95% 이상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만 거센 불결이 한때 속초 시내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불로 1명이 숨졌고 4,000명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여의도 2배 면적이 잿더미로 변해 재산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동해안 화재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시령 톨게이트에 들어서자 양옆으로 불에 탄 들판이 나옵니다. 강한 바람에 불씨가 삽시간에 번집니다. 불이 붙은 나무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바람이 심한 곳은 불꽃이 비처럼 내립니다. 산등성이는 온통 빨갛게 탔습니다. 우리 마을에 불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집 어떡해. 산에서 내려온 불길은 공장과 주택을 가리지 않고 집어삼킵니다. 가건물도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연기와 불길에 가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도 이렇게 불이 난 건 처음이죠. 많이 걱정되죠. 이게 지금 새 집인데. 물을 뿌려봐도 강한 바람에 속수무책. 뒷산으로 몸을 피해도 불길은 여전합니다. 여기 또 불 살아나요. 불은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강원도 고성군에서 시작됐습니다. 초속 30m에 이르는 강풍을 타고 번져 나갔습니다. 저쪽에서부터 불이 막 날렸어요. 이번 화재로 59살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성, 속초, 동해, 인제 등에서 불에 탄 면적은 525헥타르로 여의도 면적 2배와 맞먹습니다. 주택 130여 채가 불에 탔고 대피한 주민도 4,000명이 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산불이 시작된 건 어제 저녁 7시 17분쯤 강원도 고성 미시령 터널 앞이었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불길은 이렇게 시간당 5km씩 삽시간에 번졌고 속초 시내까지 덮쳤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50분 이번에는 강릉시 옥계면의 한 야산에서 또 이렇게 불이 시작됐고 이 불은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동해 망상동까지 번졌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 동해안 일대는 동이 트자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 그야말로 잿더미가 됐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본 화재 현장 모습은 김보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마을. 어제까지 몸을 뉘었던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깡그리 탔습니다. 벽돌 외벽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2층짜리 전원주택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옆집은 전부 내려앉아 형체도 알아보기 힘듭니다. 드넓은 땅에 우뚝 솟아있던 목조 건물들은 화마를 견디지 못하고 모두 으스러졌습니다. 타담한 석가래와 하얗게 탄 기와장이 널브러져 있고 그 사이로 군 장병들이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산불 발화 지역인 옥계면에선 아직 송전탑 사이로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중턱에는 앙상한 나무들만 듬성듬성 남았습니다. 속초시의 한 폐차장은 전쟁통에 폭격을 맞은 듯 잿더미가 됐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뼈대만 남았습니다. 재가 눈처럼 날리고 곳곳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속에서도 소방관들은 잔불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불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의 한 전신주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불꽃이 몇 차례 튄 다음에 이렇게 강한 바람을 타고 비처럼 흩날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원암리의 한 도로입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것처럼 불빛이 번쩍입니다.
작은 반짝임 후에 세 번째 불빛이 보이더니 불꽃이 흩날립니다. 변압기에서 터져가지고 불꽃이 나서 불이 난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119 신고를 해라. 불꽃이 떨어진 바닥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불빛이 터지고 30m 떨어진 반대편 주유소까지 불꽃이 날아옵니다. 1분 정도 지나자 강한 바람을 타고 불꽃이 비처럼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도로 위 차량들은 불꽃을 피해 한쪽으로 대피합니다. 불꽃은 3분이 채 안 돼 불길로 커졌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다 콘도 쪽으로 몰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꽃이 이게 순식간에 진짜 뭐 어떻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번졌어요. 불은 고성군 원암리의 한 전신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한전은 강풍에 날아온 이물질이 전봇대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 부딪혀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예, 다행히도 큰 불길은 이제 대부분 잡힌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불씨가 곳곳에서 살아있고 바람도 불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강릉 부근인 것 같은데 거긴 불길이 아직도 덜 잡혔습니까? 네, 강릉시 옥계면 야산에서 난 불은 21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진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전국에서 모인 소방 인력 6,500여 명이 불을 끄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화재 진압을 끝낸 소방 인력 4,000여 명 중 일부도 추가로 지원을 오고 있습니다. 소방차 330대, 헬기 22대도 대기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고성군에 있던 대책본부를 이곳 옥계 119 안전센터로 옮겼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강릉 지역에는 불이 95% 가까이 진압됐다며 내일 아침까지 불을 모두 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주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성 쪽은 불이 대부분 다 꺼진 것 같군요. 네, 고성에서 난 불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대부분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까지 잔불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일몰을 후야 고성에서는 더 이상 화재 진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의 큰 불은 모두 꺼졌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산불의 특성상 완진이란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후에 땅에 덮여있던 뒷불이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58대를 대기시키며 뒷불을 감시 중입니다. 군병력 3,000여 명도 조를 나누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옥계면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조금 전 강릉 옥계에 나가 있는 주원진 기자로부터 현재 산불 소식을 알아봤는데 다시 어젯밤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불길은 순식간에 속초 시내를 위협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불씨가 아파트 밀집 지역까지 날아오자 주민들이 한꺼번에 대피해 나서면서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진 산불은 속초 시내 아파트까지 위협했습니다. 불씨가 여기까지 날려. 불길에 놀란 주민들의 대피 행렬로 어젯밤 속초 시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차장 입구는 난데없는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트럭에 몸을 실어보지만 거센 바람으로 문조차 닫기 어렵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불길이 집을 덮칠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집이 타냐 안 타냐가 제일 걱정인데 지금. 걱정되는 거요? 우리 집이 다 탈까봐 그렇죠. 오늘 오후 불길이 잡히면서 대피했던 주민들은 대부분 귀가했지만 아직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임시 대피소에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를 위협하자 전국의 소방차의 출동 명령이 떨어졌고 실제로 30%가량의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집결했습니다. 불길이 가스 충전소까지 위협했는데 몸을 사리지 않는 소방대원들의 사투 덕분에 더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찔했던 순간을 이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불꽃이 튑니다. 이곳은 속초의 한 자동차 폐차장. 자동차가 하나둘 터지는 소리입니다. 고성에서 시작된 불이 속초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바로 옆 LPG 충전소는 그야말로 일촉즉발 위기입니다. 코앞까지 닥친 불길에 소방대원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충전소까지 불이 번질세라 필사적으로 소화액을 뿌립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을 소화기 한 대로 맞서는가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희뿌연 연기 속에서도 불길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1200도의 불길 속 의지할 건 방화복과 방독면뿐.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에 전국의 소방차가 동해안 화재 현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밤새 강원도로 향하는 소방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강원 지역 소방차를 포함해 872대가 밤새 물을 뿜었습니다. 소방 출동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의용소방대와 주민들도 힘을 보태 밤새 화마와 싸웠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불은 강릉에서 5km 떨어진 동해시의 실버타운 요양원까지 덮쳤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1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입니다. 실버타운 건물 옥상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꽃까지 튀어오릅니다. 황급히 대피하는 노인들 옆으로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양쪽 산이 다 달라붙어서 이 길 옆에까지 다 불이 붙었으니까. 오늘 새벽 0시 45분쯤 동해시의 한 실버타운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릉에서 난 산불이 5km 떨어진 이곳까지 번졌습니다.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2m가 넘었습니다. 밖에 막 나왔을 때는 다 강풍하고 불덩어리 이게 막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몰라요. 야외 온천장 구조물도 모두 불에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마을 곳곳에 산불이 번져 소방차 출동도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노인 83명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2시 반. 그 소방차는 그럼 언제 왔다고? 1시 반쯤. 늦었어요. 동네 다 불이 났기 때문에요. 근처에 있던 요양원 노인 90명도 교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동해시의 또 다른 요양원 2곳에 있던 노인 150여 명도 대피 준비를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릉의 한 중학교 교직원은 불길이 다가오자 혼자 물을 뿌리며 소방차가 올 때까지 학교를 지켰습니다. 여러 학교들이 피해가 커서 오늘 하루 52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중학교입니다. 야산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번져옵니다. 불이 학교 건물까지 위협하는 순간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이 학교 주무관 이모 씨입니다. 새벽 1시쯤 산불이 학교로 넘어오자 관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고무호스를 이용해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홀로 물을 뿌리며 고군분투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불탔고 창문은 이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속초의 한 고등학교도 이번 산불로 곳곳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불길이 심해지기 전에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물감바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불리는데 30분이 안 걸려. 30분이 번지는데 2km, 3km를 점프한 거. 이번 산불로 강원도 학교 7곳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오늘 하루 52개 학교에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당국은 전수조사를 한 뒤 휴업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화마는 동해안을 따라서 조성된 유명 관광지에도 엄청난 피해를 안겼습니다. 고성의 대조영 드라마 세트장이 완전히 불에 탔고 망상 한옥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18m 높이에 달하는 당나라 황궁을 묘사한 건물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불길이 커지고 건물로 불이 옮겨붙습니다. 기와 지붕이 한 겹씩 녹아내리더니 이내 건물이 폭삭 무너집니다. 한때 속초 주요 관광지로 주목받은 사극 드라마 대조영 촬영장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목조 건축물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그나마 돌로 쌓아놓은 성벽만 그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속초의 상징 영랑호 주변 화랑도 체험관광지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산불은 동해의 대표 관광지도 핥히었습니다. 망상 한옥마을 건물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건물 한 동은 불에 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목조 건물은 거센 불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옥마을뿐 아니라 인근 소나무 숲도 18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강원도는 관광 명소가 많다 보니 화재 당시 주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속초에는 수학여행을 간 중학생들도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탄 버스가 불길에 휩싸이는 아찔한 순간도 발생했고 리조트 투숙객들은 화마가 코앞까지 다가와 긴급 대피했습니다. 장용옥 기자입니다. 길가에 놓인 버스 한 대가 불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화마는 버스를 삼키고는 바람을 따라 길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버스에는 수학여행 도중 산불에 놀라 피신하던 평택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이 붙기 직전 학생들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경에 학교로 복귀해서 부모님들한테 다 무사히. 속초 한화 리조트 본관 앞 정원도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투숙객들은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한 300실 정도 인원이 있으셨고요. 청소년 수영관 쪽으로 대피하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저희가 좀 대피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해변에 있는 캠핑 리조트도 검게 그을려 뼈대만 남았습니다. MT를 왔던 대학생 130명은 한밤중에 바로 옆 백사장으로 피신했습니다. 투숙객인 학생으로부터 이 학생이 먼저 119에 신고를 한 후 저희 직원이 사항을 인지한 즉시 직원 비상 소집 관련과 산을 넘어온 불길에 캠핑장 건물 60동 중 44동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투숙객 189명 모두 탈출해 무사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 산불로 동해 고속도로의 양방향 휴게소도 대부분 불에 탔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는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캄캄한 휴게소 뒤로 붉은 빛이 조금씩 커집니다. 오늘 새벽 옥계 휴게소가 불에 타는 모습입니다. 화마가 삼키고 간 휴게소는 철제 골절불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천장은 검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가 가득합니다. 방화 문도 뜯겨져 나갔습니다. 소방서 가지고 소방서 일하는 데서 오고 시에서도 오고 도로공사에서도 오고 다 왔죠. 불은 4차로 고속도로를 건너 반대편 옥계 휴게소까지 태웠습니다. 휴게소에는 LPG 가스 충전소와 주유소가 있어 자칫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점 있는데 다행히 이쪽은 피해가 없습니다. 휴게소 쪽만 피해가 상나고 주유소 쪽은 피해가 문제가 없습니다. 속초에서 고성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변에도 화마가 들이닥쳤습니다. 2층 집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화마에 자동차 타이어는 녹아버렸고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속초 고성 구간 6km와 인제 속초 간 12km,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32km 구간이 새벽 한때 통제됐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밤사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논과 밭 그리고 물류창고 등도 불에 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바닥에는 깨진 창문과 벽돌이 나뉜 겁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우 마음이 아껴도까지도 계속 울었지요. 울다가 이제는 저녁서부터 울었는데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지금. 새로 산 경운기는 농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탔습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소는 등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그 5마리인데 이게 제일 심하고 적어도 뭐 연기를 먹었으니까 뭐 새끼가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지 이제 뭐. 산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온 물이 마을 전체를 덮치면서 주택 42채 가운데 절반가량이 모두 탔습니다. 조립식 창고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빚을 내 들여온 물품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업체가 뭐 참 이렇게 불화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이게 피해를 보니까 아주 난감합니다. 아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재민들. 임시 대피소에 몸을 눕혀보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자, 그럼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군 임시대피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 해가 지면서 쌀쌀해졌을 텐데 대피소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고성군 천진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입니다. 산불이 난 어젯밤은 대피한 주민들이 얇은 담요만 덮고 지냈지만 오늘은 보온 텐트 51개가 들어섰습니다. 산불 이재민 130여 명은 오늘부터 이 텐트에서 지냅니다. 이곳에는 음식과 생필품 등 구호 물품이 전국에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여건은 어제보다 나아졌지만 하룻밤 만에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한 이재민들의 한숨에 대피소의 분위기는 착잡하기만 합니다. 네, 동해안뿐 아니라 어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는데 전국적으로 이재민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정부가 집계한 산불 이재민은 모두 4,011명입니다. 이 가운데 3,700여 명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거나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나머지 이재민 290여 명은 고성과 속초, 동해 등 임시대피소 6곳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팀 등 비상대책반을 대피소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천진초등학교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고성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강풍을 타고 속초 지역까지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불이 번진 건 수 킬로미터를 날아다니는 이른바 도깨비불 때문이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도깨비불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흩날립니다. 날아간 불덩이는 산과 시내로 옮겨 붙었고 나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저 밑에 집 하나 있죠? 거기까지 내려가더라고 불덩어리가. 이런데 사방 온천지 떨어지고. 바람에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 현상입니다. 소나무 윗부분에 붙은 불덩이가 주변 공기를 뜨겁게 만들어 상승기류를 타며 떠오르고 강한 바람을 만나 1에서 2km를 넘게 날아가는 겁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에 많이 분포된 소나무도 불을 키웠습니다. 송진 안에는 불에 잘 타올 수 있는 전유물들이 한 20%가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나무 숲이 불에 붙으면 강도도 세고 또 오래 지속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 7시쯤 시작된 불이 직선거리로 7.2km 떨어진 장사동 해안까지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시간 30분. 초속 6m의 바람이 불 때 산불이 나면 확산 속도는 바람이 없을 때보다 26배 빨라집니다. 어제 저녁 고성과 미시령 등엔 그 5배가 넘는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런 도깨비불 때문에 동해안에서는 과거에도 불이 나기만 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해안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2000년 산불, 그리고 천년고찰 낙산사를 집어삼킨 2005년 산불도 이번 산불과 비슷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전체에 시뻘건 불길이 가득합니다. 불은 소나무 숲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7일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한 동해안 초대형 산불 당시 모습입니다. 태백산맥 동쪽을 따라 9일 동안 경북 울진까지 곳곳에서 산불이 났고 서울 남산 면적의 80배에 이르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6m였습니다. 강풍의 건조특보가 겹쳤고 이른바 도깨비불 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번 산불과 닮았습니다. 2000년 초대형 산불로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850여 명이 집을 잃었고 재산 피해는 1,000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식목일의 즈음에 대형 산불 피해가 난 것도 비슷합니다. 천년고찰 낙산사가 불탄 지난 2005년 대형 산불도 이번 고성과 강릉 산불과 같은 4월 4일에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태풍급의 강풍이 맞물려 급속도로 번져나갔는데 예상보다 피해가 컸던 건 양간지풍이라고 불리는 바람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은 강동원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우선 이 양간지풍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과 간성 지역에서 부는 바람을 뜻합니다. 그 두 지역의 지명을 따서 이렇게 양간지풍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양양, 간성 이 뜻이군요. 예, 맞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바람은 이 남쪽의 고기압과 이 북쪽의 저기압이 위치할 때 강하게 부는 남서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고기압은 시계 방향, 그리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요. 이 바람이 톱니바퀴에 끌려오듯이 빠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 아래쪽의 찬 공기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를 통과하면서 태백산맥을 넘게 되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해안의 바람이 서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면 높새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군요. 예, 맞습니다. 이 양간지풍도 산을 넘어서 불어내리는 바람이니까요. 하지만 높새바람이 이제 늦봄과 초여름에 영동지방에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동풍입니다. 그리고 속도 또한 양간지풍에 비해서 느리고요. 자, 양간지풍은 이 초속 15m 이상 관측되고 또 태풍의 버금가는 초속 46m도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미시령에는 순간 초속이 30m 이상 몰아쳤고 그리고 해안가에도 초속 20m 안팎의 태풍급 강풍이 이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지역에 산불이 날 때마다 대형 산불로 자주 번지는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양양 지역에서는 양간지풍을요, 불을 몰고 오는 바람의 의미에서 화풍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예. 자,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 과거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이 1996년의 고성 산불, 그리고 2000년 동해안 산불, 그리고 낙산사가 소실됐던 2005년 양양 산불 모두 이런 봄에 생기는 양간지풍 탓에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를 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국립기상과학원은 강원도 영동 지역의 산불이 대규모로 번지는 이유로 이 양간지풍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특히 밤에는 산에서 해안가로 부는 바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어젯밤 산불 진화를 더 어렵게 만들었었습니다. 예, 자연의 힘이라는 게 참 무섭군요.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동해안 산불에 대해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해안 산불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성 산불 상황실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 일단 전체 피해 규모가 집계됐습니까? 네, 이번 동해안 산불은 단일 산불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의 규모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과 임야 525헥타르와 주택 135채가 불탔습니다. 아직 산불 진화가 덜 끝난 상황이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와 도공안시, 인제군 등 5곳이 대상입니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건 지난 2005년 4월 양양 산불과 201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3번째입니다.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위기관리센터 긴급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 가운데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넘거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포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 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고성 산불 현장 상황실에서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정부가 돕겠다면서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여야 대표도 앞다퉈서 후속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강원도 고성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포항, 제천, 밀양에 이은 네 번째 재난 현장 방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장 대응이 신속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다 협력해서 그나마 그래도 더 이상 이 산불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대피소로 마련된 텐트촌에선 이재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그 집 잃어버린 것은 또 우리 정부가 더 힘껏 도울 테니까요. 청와대는 당초 주말 방문을 예상했으나 화재 진압이 빨라 서둘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현장을 찾은 여야 대표는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주택도 한 200여 채 지금 소실됐고 그런 부분들을 복구할 수 있도록 주량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어려움들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 노력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황 대표는 산불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만이라도 각 당이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고성 산불은 거의 다 잡았다고는 하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 운봉산에서는 3번, 포항에서는 2번이나 산불이 꺼졌다 되살아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불줄기가 바람을 타고 번져나갑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부산 운봉산에서 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난 3일 큰 불을 잡았지만 3번째 재발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강풍까지 겹쳤습니다. 자꾸 예감이 그래 이상하고 이래서 안 잤습니다. 나와 차이와 내 예감이 떨어졌구나 하고. 산불 당국은 오늘 아침 헬기 9대와 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산기슭에 있던 운막 2채가 불탔습니다. 가스충전소에 있던 시내버스 40여 대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충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불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소방차들을 옮기는 과정에 저희 차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충남 아산시 설화산 정상에서도 남아있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산불 당국은 1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 정상에서 불이 나가지고 물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등짐을 지고 올라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에는 포항 운제산에서도 불씨가 되살아났다가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이번 산불은 앞서 보신 대로 강한 바람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는데요. 바람 세기가 이제는 잦아드는 건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희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자, 이제 바람이 약해지는 건가요? 네, 다행히 강풍특보가 오늘 오후 4시에 해제됐습니다. 이 태풍급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만 잔잔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잔불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고성 속초에 오늘 오후 최대 초속 9m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밤 사이에는 초속 4m, 내일은 3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꽤 강한 바람이고요. 주말에도 이 해안 지역은 이 바람이 약간 강함 정보로 예보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마른 공기도 문제인데 그나마 주말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건조함을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의 이 심각한 건조함이 해소되려면 비가 20에서 한 30mm 이상은 내려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훨씬 적은 양이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나 고성, 속초 쪽은 내일 오후 1mm 미만의 비만 예상돼서 이번 불을 완전히 꺼주기엔 어려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비는 내일은 중부지방 쪽으로, 모레는 남부지방 쪽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체로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12시쯤 중부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는데요. 오후 3시쯤에는 비가 오는 곳인데 이 비구름대가 넓지 않습니다. 저녁 9시에는 좀 더 비구름이 내려오겠고요. 또 모레
어뢰 새벽에는 남부지방, 정오 무렵에는 이 남부지방에서 비구름이 더 내려오겠습니다. 저녁 무렵에 이번 비 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는 시간과 양이 적고요. 특히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 건조 경보가 지속되는 만큼 밤 사이에도 화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을 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안보실장을 보내주지 않아서 산불 대응에 우려가 있었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청와대는 문제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2시간여 지난 시각,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을 돌려보내자고 주장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 건에 대해서도 아마 좀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정 실장은 그러나 여야 운영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1시간 후에야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산불 대응을 해야 할 안보실장을 한국당이 붙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호소를 하고 위기 대응에 임할 수 있도록 대처를 좀 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부탁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런 호소를 무시하고. 한국당은 정 실장이 산불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1차장을 통해 상황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혀 저희한테 산불로 인한 이석은 이야기하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저녁 정회하면 바로 좀 이석하게 해달라고 또 요구했었습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의 복귀가 늦어져 대처에 문제가 생긴 점은 없다며 진화 작업을 위한 조치를 꼭 위에서 지시를 내려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공개 비방한 이현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옳은 길을 가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바른미래당에서는 스스로 콩가루 정당이다, 이제는 갈라서자는 공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이게 좀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 손학규 대표가 아니 뭐 완전히 그냥 벽창호고요. 이 발언을 한 이현주 의원에게 바른미래당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의원은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옳은 길을 가겠다면서 징계로 자신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싫다면 최소한으로 재심 투표라도 해야 됩니다. 퇴진을 요구받는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의원은 콩가루 정당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콩가루 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갈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했지만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배우 이미숙 씨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진상조사단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숙 씨는 당시 장자연 씨와 같은 소속사였고 장자연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배우 이미숙은 지난 3일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추가 조사도 받을 의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와 같은 소속사 출신으로 사망 사건 이후 문건 작성 연루 의혹에 소송으로만 대응해왔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미숙은 2009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소속사를 바꾸면서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와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일부 패소했습니다. 당시 전 소속사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미숙은 줄곧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장 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지호 씨는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도록 했고, 윤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도 심경 기록이 아닌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 같은 내용 증명서쯤으로 생각됐다고 적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인 디스패치는 장 씨 사망 전 일주일간의 CCTV를 분석하며 이 씨와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와의 소송에 장 씨가 끼인 신세임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소속사 분쟁에 연루됐던 인물들을 추가로 소환해 고 장자연 씨의 문건 작성 경위와 그 이후 과정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와 비슷한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영화배우, 모델, 대기업 사장의 아들 등이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시켰다는 고소가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쓰는 이 SNS 단체 대화방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하셨어요? 불법 촬영 혐의 인정하십니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셨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불법 촬영물 공유한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뒤흔든 성범죄의 진원지는 단체 채팅방이었죠. 여성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채팅방이 이곳뿐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인 30대 김모 씨의 외장 하드를 보게 된 A 씨. 자신을 포함해 여성 수십 명이 등장하는 성적 동영상과 사진 수백 건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여성들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찍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며 지난해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자신이 속한 채팅방 두 곳에 이 영상들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 씨에 따르면 한 단체방엔 영화배우 2명과 모델 1명, 다른 방에는 대기업 사장 아들과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직원 등이 속해 있었습니다. A 씨는 이들 13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연예인과 클럽 관계자 등 지인들끼리 성관계 몰카를 돌려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준영 동영상 사건에 버금가는 파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핵심 물증인 동영상 저장 외장 하드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이제 야동 내려받은 거다 이런 식이요. 원본 하드디스크를 우리도 찾아보려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는데 판사 기각이 돼서. 따라서 피해 여성들의 숫자와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외장 하드가 확보된 것이 없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매우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친목 도모의 장인 단체 채팅방이 자꾸 범죄 도모의 장으로 일탈하는 원인은 뭘까요? 같이 돌려보고 공감을 하고 또는 이제 농담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좀 공범 의식을 나누고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채팅방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들은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도 범죄 피해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편하고 효율적인 소통 수단인 채팅방이 성범죄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예고한 대로 지난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도체 침체에다가 디스플레이 부진까지 겹쳤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집계한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2천억 원. 15조 원 넘게 벌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나 줄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직 낙하입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 상황에 휘둘리는 실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사상 최대 호황이던 지난해 3분기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14조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반도체 영업이익은 3분의 1 토막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3년 만에 적자가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도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고 호황이던 작년 3분기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두 회사의 실적 감소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20%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2분기 바닥을 찍고 3분기엔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도 최근 들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수요가 살아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기대하기가 좀 당분간은 쉽지가 않다라는 게 있고. LG전자는 1분기 9천억 원 수준의 양호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스마트폰 적자는 면치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한국과 태국의 여자 배구 올스타전에서 우리 팀이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훈련 시간이 부족해서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모레 2차전에서는 서륙을 다짐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 여자 배구의 높은 인기를 증명하듯 관중석을 가득 채운 4천여 배구 팬들이 리듬에 맞춰 흥겹게 응원을 따라합니다. 선수들이 코트 위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뜨겁게 무르익었습니다. เพราะว่าพี่คิมมีความเฟรนลี่กับคนไทยแล้วก็น่ารักมากๆค่ะแล้วก็ลูกตบนี่แบบเป็นลูกที่แรงมากๆค่ะและเป็นไอดอลของหนูด้วยค่ะ 우리 선수들 출발은 좋았습니다. 이다영의 서브 에이스와 이소영의 블로킹으로 먼저 점수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1세트 후반 역전을 허용하며 세트를 내줬습니다. 주스 접전 끝에 2세트마저 내준 우리 선수들. 3세트 후반 2점 차로 뒤졌지만 이재영의 스파이크와 이다영의 블로킹으로 세트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4세트도 마찬가지. 21대 23에서 강소희의 서브 에이스 등 연달아 4득점하며 경기를 5세트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5세트 태국의 빠른 속공에 당해 세트 스코어 2대 3으로 패했습니다. 오늘은 졌지만 그래도 저희 자존심이 있는 거니까 2차전 때는 꼭 이기겠습니다. 비록 경기는 아쉽게 패했지만 세트를 거듭할수록 선수들의 호흡이 좋아져 2차전 전망을 밝혔습니다. 1차전에서 아깝게 패한 우리 선수들, 한국에서 열릴 2차전에서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태국 나쁜 라차시마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검정색 호신조끼 그리고 방검복을 입은 남자가 시위대 포위대 한껏 몸을 웅크린 채 엎드려 있습니다. 경찰관입니다. 시위대가 이 경찰관의 방검복과 바지를 잡아당기고 발로 툭툭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경찰관은 전쟁터에서 붙잡힌 포로처럼 뒷머리에 두 손을 얹고 깊이 고개를 파묻고 있을 뿐입니다. 사진 왼쪽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동료 경찰관의 다리가 보입니다만 이 치욕스러운 순환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앞 민노총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노조 권력의 현 주소가 이 한 장의 사진에서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민노총은 다시 국회에 몰려가 진입을 시도하다 정문 담장을 부쉈고 그 와중에 경찰 6명이 다쳤습니다. 노동청, 시청은 물론 검찰청까지 점거하더니 민주주의의 심장 입법부까지 공격하기에 이른 겁니다. 외국이라면 폭동이 아니고서는 극히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25명을 연행해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원들이 3355 경찰서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서장 나와라, 위원장 면회시켜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 문을 두드려도 경찰은 말리느라 쩔쩔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행자들을 11시간 만에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을 때렸다면 이렇게 금방 석방했을지 의문입니다. 조합원들은 경찰서 현관을 나서던 민노총 위원장을 취재하는 기자도 폭행했습니다. 모두 경찰서 구내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경찰서 구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도 실정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엄정함을 잃어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이렇게 말한 게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민노총이 작년 11월 청와대 앞에서 외친 말이 묘하게도 총리의 말과 겹쳐서 들립니다. 4월 5일 앵커의 시선은 공권력과 노조 권력이었습니다. 산림을 위해 지정된 식목일에 대형 산불이 이어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서 뉴스 보셨듯이 피해 상황이 무척 심각한데요. 이 불이 진화되더라도 피해 복구 상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고성 속초 지역의 강풍 내일 잦아들겠지만 건조한 상태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비 예보가 있지만 오후에 한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바람은 오늘도 속초 시내 쪽으로 최대 초속 9m까지 불었었는데 내일은 최대 초속 3, 4m 정도로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잔잔한 바람은 아닙니다. 이런 산불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봄이라 산에 많이들 가실 텐데 실화 조심하시고 작은 불씨라도 발견하시면 빨리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 밤까지 중부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차차 내려가면서 모레는 남부에서 이 비슷한 정도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도 서울 5도, 춘천 1도, 전주 3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침보다 매우 크게 올라 서울이 13도, 대구 23도, 광주 22도까지 올라 낮엔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고 또 건조한 날씨 이어집니다. 산불 주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시리에 빠진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9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